긴 봉쇄로 인해 손님이 없어 결국 가게 문을 닫고 파산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흔히 들리고, 다니던 회사가 망하며 일자리에서 잘려 생전 처음 실업수당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사람들 이야기들도 들리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코로나 사태가 큰 재난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상반된 이야기들도 들리는 등 지금이 실제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또는 심각하다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정확히 감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지난 100여 년의 역사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경제 대공황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대공황의 시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일 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아마 대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겪은 최악의 재난을 꼽으라면 아마도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 사태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는 그 두 사건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으로 지금 세계 경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공황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졌던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경제학자들이 나라의 경제를 진단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그 나라의 실업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작년 실업률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 단 7개월 동안 총 6천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수치냐 하면, 오바마 행정부 7년, 트럼프 행정부 3년을 더한 지난 10년 동안 미국 정부는 총 2천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낸 일자리의 3배가 되는 일자리가 작년 7개월 동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기간 10년 동안 발생한 총 실업자 수도 2천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008년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에도 사태가 터지고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 2년 동안 발생한 전체 실업자 수가 900만 명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면 1년에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년 7개월 동안 잃어버린 일자리를 미국이 다시 채우려면 최소한 30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 실업이 아닌 그중 대부분은 영구적 실업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미국보다 전혀 상황이 나을 것이 없고 우리나라의 상황 또한 이들보다 조금 나을 뿐이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 되었거나 빚더미에 앉아 가게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분들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음식점이나 가게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들 대부분이 매출은 없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작년 5월에 전체 소매점 가게들 중 무려 68%가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9월이 되자 뉴욕 한 도시에서만 전체 음식점과 주점 중 약 90%가 8월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쉽게 말해 뉴욕시 전체 소매 경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과거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또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와 다른 점은 팬데믹 사태와 대규모 경제 위기가 동시에 한꺼번에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공황 때에도, IMF 때에도, 그리고 금융위기 때에도, 그리고 2003년 사스 때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지금처럼 시장이 빠르게 붕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봉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는 마치 핏줄을 타고 도는 피와 같아서 어떠한 경우에서든 시장이 봉쇄되어 버리고 나면, 그래서 소비와 경제활동이 멈추어 버리면 그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은 RHK 출판사의 의뢰를 통해 신간 신대공황의 내용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좌의 게임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아주 길고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제서들이 낙관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을 때 이 책은 앞서 소개한 미국의 실업률 수치처럼 반박할 수 없는 신뢰도의 경제 지표들을 베이스로 마주하기 싫은 무서운 현실을 보도록 만듭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최악이라고 하는데 그럼 최근에 무섭게 오른 주식시장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저자는 과거 대공황 때를 예로 들며 1929년부터 1932년 사이 주식시장이 89.2%나 폭락하는 과정에서도 192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무려 30%나 폭등한 적이 있었고, 또 1930년과 1931년에도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처럼 주식시장이 폭등한 적이 있었던 사례들을 제시하며 단지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론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벌써 이번 주 초부터 이미 코스피가 3,000선이 붕괴되며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의 패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강남의 상업 건물들의 공실률도 작년 말 16.4%를 기록한 후 현재는 약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현재 실물 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어버린 사무실들이 단기간 내 다시 채워질 확률은 거의 없고 마찬가지로 지역 상권이 통째로 사라져버리며 손님이 없어 결국 문을 닫게 된 명동과 홍대 그리고 그 외 수많은 가게들 자리에 단기간 내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또 그 가게들의 손님들이 북적이게 될 확률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내려갔다가 바로 위로 회복하며 올라가는 V자 형태가 아닌 아주 깊게 추락한 후 오랜 기간에 걸쳐 매우 더디게 회복되는 L자 형태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저자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더 우울한 예측을 하나 더 전합니다. 바로 제2차 파도입니다. 제2차 파도란 쉽게 말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2차 팬데믹 유행을 뜻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백신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치료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현재까지의 피해만을 감수하고 세계는 곧 복구 모드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후 몇 년간 세계 경제는 마치 커다란 전쟁을 치른 후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큰 어려움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제2차 파도까지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지난 만 2년간 치렀던 힘겨운 싸움을 또다시 반복해야만 하고 게다가 변종 바이러스 특성상 그 전염성이나 살상력이 더욱 강해진 채로 나타나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리한 싸움을 해야만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건 바이러스와의 그 모든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시장이 다시 봉쇄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실업자는 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가게들마저 이제는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뉴스를 보아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와 영국 그리고 브라질에서 벌써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이라 저자가 경고하는 제2차 파도의 출현 가능성은 전혀 낮지 않습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그 과정을 단순히 경제학적인 측면이 아닌 상당한 깊이의 지식을 포함한 의학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알기 쉽게 요약해서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된 봉쇄 조치에 대해 미국의 상황을 예로 들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은 그 천문학적 재난지원금의 낭비는 차치하고라도 결국 그 사회 전체에게 경제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행정적 악수라는 게 저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거시 경제에 대한 예측을 다루고 있으며 개인들을 위해서도 투자 전략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현 상황에 최적화된 비율로 현금과 금, 채권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안내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금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자는 지난 2016년 출간한 금의 귀환이라는 책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했을 정도로 금 예찬론자인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가 금 투자를 주장했던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의 금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그의 주장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전략 제안과 함께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삶에서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두꺼운 갑옷이자 확실한 무기는 바로 스스로를 위한 교육이라고 그것이야말로 금과 같은 최고의 투자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지만 그가 추천하는 교육은 경제 공부와 함께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사건은 반복되지 않지만 패턴은 늘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2차 파도에 대한 저자 제임스 리카즈의 예측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불행하게도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저를 포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리 준비해온 경제 교육과 역사 공부를 통해 모두 적절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